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건립을 추진 중인 경기도가 다음 달 최종 부지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유치전에 뛰어든 7개 지자체 가운데 양주시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 현장 실사 계획이 통보됐습니다. 후보지가 추려진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전에 뛰어든 지자체는 의정부와 동두천, 양주와 연천을 포함한 7곳. 지자체들은 접근성과 부지 확보, 필요성 등을 내세우며 자기 지역이 최적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옥정신도시에 있는 의료시설 부지에 공공의료원을 바로 지을 수 있고 경기 북부 주민들이 30분 내에 올 수 있는 위치라는 점을 경쟁력으로 내세웠습니다. 동두천시는 미군기지 주둔 등 70여 년 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만큼 취약지 개선을 통해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7월부터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경기도가 조만간 현장 실사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실사 대상이 2곳으로 알려지면서 최종 후보지가 압축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전체 후보지 중 실사 대상 지역의 계획을 통보한 게 맞다고 답했습니다. 실사 계획을 통보받은 지역은 양주시와 남양주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양주시 관계자는 도 방침에 따라 구체적인 건 알려줄 수 없다면서도 실사를 올 계획이라는 연락은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연락을 받지 못한 일부 지자체는 실사 계획에 배제된 데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원 유치에 사활을 걸어온 동두천시에서는 시민들이 21일 오후 경기도청을 항의 방문할 계획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부지 심사는 예비평가와 1, 2차 본평가로 모두 3단계에 걸쳐 진행됩니다. 경기도는 지자체 간 유치 열기가 뜨거운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심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동두천시의 한 야산 도로에서 예초 작업을 하던 시청 직원이 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9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0분쯤 동두천시 걸산동의 한 야산 내리막길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1톤 트럭이 가드레일에서 예초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았는데요. 이후 A씨의 차량과 B씨가 야산으로 추락했습니다.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으며 A씨는 머리를 다쳐 치료 중입니다. A씨와 B씨 모두 동두천시청 소속 계약직 직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초 21일 예정이었던 양주 율정중학교의 개학이 9월 2일로 연기됐습니다. 지난 3월 개교한 율정중은 학교 신축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인근 회천중학교 임시공간에서 학생들이 1학기 동안 생활해 왔는데요. 학교 관계자는 기존 개학일인 21일부터 새 건물로 옮겨 수업할 계획이었지만 보도블록과 출입문 등 잔여 공사가 남아있어 교육청과 학부모와의 논의 끝에 개학 연기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주 율정중학교는 40학급 규모로 올해 입학한 1학년 학생은 모두 330명입니다. 양주시가 오는 27일부터 4일간 열리는 천일홍 축제에서 전국 버스킹 챔피언을 가리는 경연대회를 엽니다. 양주시는 대회에 참여할 예술가를 25일까지 공개 모집 중인데요. 음악을 기반으로 한 공연 예술가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예선과 본선을 거쳐 선정되는 6개 팀은 천일홍 축제 마지막 날 축제장에서 결선 경연을 펼치게 됩니다. 본선에 선발된 56개 팀에는 참가비 30만 원이 지원되고 결선에 오른 팀에는 총 상금 1,350만 원이 수여됩니다. 연천군의회는 지난 19일 을지연습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들을 찾아 격려했습니다. 올해로 56번째 실시되는 을지연습은 지난 19일부터 오는 22일까지 4일 동안 진행되는데요. 이날 전시 종합상황실에는 김미경 의장과 박영철 부의장 등 7명의 의원이 방문했습니다. 안전총괄 과장으로부터 간략한 을지연습 브리핑을 받고 을지연습에 임하는 현장 비상근무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경기도 버스노동조합협의회가 사용자 단체인
경기도 버스 운송사업 조합과의 단체 교섭 최종 결렬을 선언하고 지난 19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15일간의 조정회의가 결렬될 경우 협의회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게 됩니다. 협의회는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날 4일 첫 차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노조협의회는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시작으로 22일에는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인천 지역 대학교에서 여학생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을 돌려본 단체 채팅방이 운영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운영자 A씨 등을 수사 중인데요. 경찰이 현재 파악한 피해자는 4명이며 이 중 일부는 인천 지역 대학 재학생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피해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들을 감안하면 피해 학생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부터 피해자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을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1000여 명이 넘게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는 허위 성영상물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참가자들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화방에서는 딥페이크를 통한 합성 사진 외에도 피해자 연락처 등 개인정보도 공유되면서 일부 피해자들이 협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피해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3월 피해 영상물을 재유포한 텔레그램 참가자 1명을 붙잡아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네, 요즘 거리를 다니다 보면 외국인들 눈에 참 많이 띄죠. 관광객도 많지만 부족한 일손을 메꿔주는 근로자들, 그리고 결혼 이주 여성, 유학생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유학과 연수 목적으로 한국을 찾은 외국인은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네, 한국 젊은이들이 선진국을 배우러 해외로 떠나던 시대에서 이제는 한국을 배우러 외국 젊은이들이 국내로 몰려드는 시대로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 이유로는 무엇보다 한국 대중문화의 힘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K-팝을 필두로 한류 드라마, 그리고 이른바 K-뷰티, K-푸드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인들을 매료시키는 한국 문화 말입니다. 외국 나가는 기회에 프랑스제 향수, 일본제 화장품을 사던 일은 까마득한 과거의 장면이 되었죠. 지구촌 사람들이 매운 불닭볶음면, 떡볶이, 김밥에 열광하는 시대가 올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런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 오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자아 실현을 하면서 동시에 한국에 기여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면 어떨까요? 가뜩이나 젊은 인구의 감소로 일할 사람이 부족한 이때 한국이 좋아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좋은 일자리를 얻어서 한국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겠죠. 이를 위해서는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 대학들이 머리를 맞대야겠습니다. 우수한 유학생을 유치하고 그들의 국내 취업을 연결시켜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맞춤식 취업 박람회의 주기적인 개최, 구인 구직을 연결하는 온 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그리고 유학생 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같은 다양한 방안이 요구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다문화 사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학생들이 우리의 인구 절벽 문제를 해소할 소중한 구성원이 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데스크의 눈이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치료제 사용량이 급증해 질병관리청이 치료제를 추가 공급합니다. 기획재정부와 질병관리청은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추가 구매를 위한 예비비 3,268억 원을 확보했는데요. 26만 2천 명분의 치료제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추가 구매하는 물량을 다음 주까지 전국 담당 약국에 공급해 8월 안에 치료제 공급을 안정화할 계획입니다. 또 구매한 치료제를 10월까지 고위험군에게 우선 공급하고 10월 이후 일반 의료 체계 내에서 치료제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등재를 소관부처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책 협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 37만 호 재건축 재개발 가속화를 위해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 공공기여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보정 개수를 9월부터 적용하기로 했고, 임대주택 대신 일반 물량을 확대해 사업성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아파트 공급 상황 정상화까지 서울 신축 매입 무제한 공급에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참여 확대를 검토하고, 신혼부부와 청년층 수요를 위해 신축 매입 임대주택과 장기 전세주택 간 연계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광역버스를 30일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천 광역 아이패스가 오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광역 아이패스는 전용카드에 8만 원을 충전한 뒤 처음 승차한 날부터 30일간 횟수 제한 없이 광역버스를 탈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용 가능한 버스는 인천에서 서울 직행좌석과 광역 급행버스, BRT 등 26개 노선 210여 대입니다. 인천 지역을 운행하지만 인천시가 운영하지 않는 M6410번 광역급행버스와 3001번, 3002번 광역버스, 6770번, 6777, 6777-1번 공항버스는 광역 아이패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광역 아이패스 전용카드는 인천 지역 GS25 편의점이나 온라인 캐시비샵에서 3,0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정기요금은 전국 GS25 편의점과 인천 광역 아이패스 앱을 통해 충전하면 됩니다. 시는 성공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 인천광역시 버스운송조합 이동의 즐거움과 업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앞서 인천시가 올해 5월부터 시행한 인천 아이패스는 현재 18만 6천 명이 가입해 이용 중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도가 납세 의무 회피 등을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406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8억 6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도는 이 가운데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7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파주시의 주택을 1억 5천여만 원에 팔았지만 3억 6천만 원에 팔았다고 실거래가를 속여 신고했습니다. C씨는 용인시의 한 아파트를 3억 5천만 원에 매수했지만 매수자의 아버지가 매매 대금의 대부분을 대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기도는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이 시작 2달여 만에 3,023가구에 지원됐다고 밝혔습니다.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은 생후 24개월에서 48개월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사촌인의 친인척이나 이웃 주민에게 돌봄 아동 수에 따라 월 30만 원에서 60만 원이 지원되는데요. 사업 지역은 사전 협의된 포천과 동두천, 연천 등 13개 시군입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해야 하고 사촌인의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가 학생들에게 교복 구입을 위한 현금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원 방식 변경 조례안을 재추진합니다.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정하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학교교복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정 의원의 개정안에는 학교장이 교복 지원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 80% 이상이 찬성할 경우 지역 화폐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현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다시 발의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9월 열리는 제3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됩니다. 인천시는 공항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채용 지원 전담 인력을 운영해 2년간 929개 기업에 총 3,575명 인력을 취업시키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앞서 시는 코로나19로 대규모 감원이 있었던 공항 관련 기업들이 여객 회복에 따라 채용 수요가 급증할 것을 예상해 2022년 7월 인천공항 관련 기업 채용 지원 전담 인력을 구성해 올해 6월 말까지 운영해 왔는데요. 전담 인력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기초지자체 7곳,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9곳 등 24개 기관에 31명의 전담자를 지정해 관련 기업에 대한 채용을 지원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